이번 영상에서는 중복된 데이터에서 고유 목록만 뽑아서 원하는 위치에 재배치하는 그러한 것과 관련해서 기본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로우 데이터를 보겠습니다. A열과 B열에 로우 데이터가 있는데요. A열에는 대분류가 입력이 되어 있고요. 자, B열에는 그 대분류에 해당되는 제품명들이 입력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입력이 되어 있는데 지금이야 제가 강의하기 편하도록 데이터가 몇 건밖에 없지만 실제 데이터들이 몇백 건, 몇천 건, 몇만 건이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지금은 제가 또 강의하기 편하도록 여러분이 보기 편하시도록 제가 오름차순으로 정렬을 해놨습니다만 실제 데이터들은 어떻게 해요? 뒤죽박죽 섞여져 있겠죠. 그쵸? 자, 그런 상황에서 일단 결과 파일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매크로 버튼 눌러볼게요. 자, 클릭을 하면 어떻습니까? 자, 중복된 데이터 중에서 고유 목록만 그룹핑을 해서 내가 원하는 위치에 배치가 된 거 보이십니까? 네, 이렇게 한번 해 보실 텐데요. 이 부분은 굉장히 간단해 보지만 내부적으로 굉장히 조금 난해한 어떠한 문법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바로 이것을 VBA로 코딩을 하시게 되면 어렵기 때문에 이것을 하기 위한 기본 단계, 반드시 알아야 될 기본 단계를 이번 영상에서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영상에서 반드시 아셔야 될 게 요거 세 가지에 대한 부분인데요. 첫 번째가 배열, 그 다음에 두 번째가 new collection, 세 번째가 딕셔너리라는 개체. 엑셀 디자인 채널에서 1번부터 영상을 차근차근 보셨던 분들이라고 하면 배열과 뉴 컬렉션 개체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영상에서 한 번씩 다뤘습니다. 그래서 대충 이러한 개념이구나 라고 감은 잡으셨을 텐데요. 딕셔너리란 개체는 이제 이번에 처음 나왔습니다. 자, 처음 나왔는데요. 일단 배열, 뉴 컬렉션, 딕셔너리. 선생님 얘네들의 정체성은 무엇입니까? 도대체 무엇입니까? 이해가 잘 안 됩니다. 라고 하시면 여러분 일단 배열은 대충 아시잖아요. 그렇죠? 배열은 예를 들어서 A 0방에 1이 들어있다. A 1방에 2가 들어있다. 이런 식으로 해갖고 방방벽이 방마다 값이 여러 개가 들어있는 것을 배열이라고 하죠. 그렇죠? 자, 그런데 전문적인 단어보다는 쉽게 표현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일단은 배열, new collection, dictionary 세 개 다 배열과 비슷한 개념이라고 그렇게 정리하세요.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자, 셋 다 비슷한 개념인데 장점을 한마디로 정리를 하면 배열은 한 방의 데이터를 가지고 오고 한 방의 데이터를 시트에 뿌리는 작업에서 가장 탁월한 장점을 갖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뉴 컬렉션과 딕셔너리는 중복된 데이터에서 고유 목록을 핸들링하는 차원에서 요거 두 개의 객체가 자주 사용이 되는데요. 그 중에서 뉴 컬렉션과 딕셔너리의 차이점이 있다라고 하면 딕셔너리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어떠한 차이점이 있냐면 이 딕셔너리는 고유 목록을 가지고 오는데 만약에 중복된 값이 있으면 어떻게 처리하겠다라는 이러한 중복된 값이 있으면에 대한 어떻게요? 처리를 할 수 있는 속성을 딕셔너리에서는 제공을 합니다. 뉴 컬렉션 객체에는 그러한 속성이 없습니다. 따라서 여러분 머릿속에 요거 세 개가 잘 정리돼 있으셔야 되겠습니다. 자, 정리가 되어 있으시면 일단 완성된 파일은 닫고요. 완성된 파일은 닫고요. 샘플 파일에 들어가서요. 샘플 파일에서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요게 안 닫혀졌죠? 현재 지금 요게 샘플 파일이죠. 샘플 파일에서 삽입 모듈, 모듈 하나 만들겠습니다. 모듈 하나 만들어 놓고요. 실행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 헷갈리니까 완성된 파일은 닫을 건데 왜 안 닫힐까요? 좋습니다. 일단 이렇게 놓은 상태에서 간단한 프로시저 하나 만들게요. 딕셔너리. 프로시저를 하나 만들고요.
일단은 자 우리가 bear, new collection, dictionary 중에서 자 new collection 빼고 bear과 dictionary를 자 이 기본 영상에서 살펴보실 텐데 일단 딕셔너리 자 처음 나왔으니까 딕셔너리에 포커스를 맞춰서 일단 연습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딕셔너리라고 하는 것은 개체입니다. 따라서 특별한 개체이기 때문에 자 선언 먼저 하겠습니다. 디멘션 그리고 딕셔너리의 자 임의의 변수 여러분들이 임의의 변수 이름 아무렇게나 지으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DICT라고 하겠습니다. as 하고요. 자 특별한 오브젝트니까 일단 오브젝트라고 오브젝트 타입을 선언을 하신 다음에 반드시 짝꿍으로 셈문을 설정을 하셔갖고요. 자, DICT 변수에 대한 것을 선언을 해 주셔야 됩니다. 자, 어떻게 하시냐면 cre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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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bject 자, 새로운 개체를 생성을 할 거야. 그것의 이름을 뭐라 할 건데 scrip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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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ctionary 이건 딱 정해져 있습니다. 자, 요렇게 하셔서 이제 사용을 하셔도 되고요. 그다음에 또 두 번째 방법이 있는데 요렇게 사용하시면 장점은요. 이렇게 사용을 하시게 되면 장점은 자 도구 참조에 가서 레퍼런스를 자 선택하지 않으셔도 돼요. 하지만 이렇게 하시게 되면 단점은 이 자, 새로운 딕셔너리 이제 딕셔너리 개체에 대한 모든 속성과 메서드를 알고 있을 때 이렇게 하시면 좋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하시게 되시면 자동 구성원 목록이 뜨지를 않기 때문에 이 딕셔너리 개체에 대해서 잘 모르시면 핸들링 하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는 얘를 잘 안 쓰고요. 자, 일단 얘는 주석 처리를 해놓고요. 저는 어떻게 쓰냐면 자, 일단 도구 참조 자, 도구 참조에 가서 딕셔너리 개체를 사용하기 위한 라이브러리를 가지고 올 겁니다. 그 라이브러리가 뭐냐면 자, 원래는 여기 이제 언체크가 되어 있거든요. 자, 가시면 마이크로소프트 스크립팅 런타임이라고 하는 자, 레퍼런스에다가 체크를 해 주셔요. 그러면 이것과 관련되어 있는 모든 라이브러리를 사용을 할 수 있게가 됩니다. 자, 체크를 하시고 확인 딱.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하시냐면 디멘션 자, 임의의 변수 하시고 어떻게 new 스크립팅 자동 구성원 목록에 자동으로 뜨죠. 탭. 자, 점 하시고요. 자, 또 자동 구성원 목록에 뜹니다. 그쵸? 근데 요 위쪽처럼 하시게 되면 이러한 자동 구성원 목록이 안 뜬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딕셔너리 선택을 하시고요. 엔터. 자, 되셨죠? 자, 그러면 자, DICT라는 변수에다가 딕셔너리 개체를 사용을 해갖고 자 얘는 딕셔너리란 개체잖아요. 그쵸? DICT는 자 여기에다가 값을 추가하겠어. 자 add 자 add라는 메서드를 반드시 사용을 하셔야 됩니다. add를 추가하겠어. 한 칸 띄우면 자 뭐라고 뜹니까? 인수가 두 개가 있죠. 그쵸? 첫 번째 인수는 키값이에요. 자 키값이라고 하는 것은 중복된 값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고유 항목이어야 됩니다. 자 키값을 넣을 거야. 자 테스트를 한번 해보죠. 여기다가 뭐를 넣을 거냐면 사과를 넣을 거야. 콤마 두 번째 인수는 아이템이죠. 그쵸? 자 나타내고자 하는 항목 나는 사과면 111을 나타내고 싶어. 되셨죠? 자 그럼 똑같이 한번 해볼게요. 자 딕셔너리 자 DICT에다가 추가를 할 거야. 뭐를 추가할 거니? 나는 바나나를 추가할 거야. 자 그리고 아이템은 222라고 출력을 하고 싶어. 자 그 다음에 다시 또 딕셔너리에다가 추가를 할 거야. 뭐를 추가할 거니? 딸기를 추가를 할 거야. 아이템은 333이라고 출력을 하고 싶어. 그쵸? 자 그럼 이렇게 들어가 있을 겁니다. 자 들어가 있으니까 테스트를 한번 해보죠. 어떻게 할 거냐면 자 메시지 박스로 테스트를 하게 되시면 워크시트를 또 봐야 되니까 불편해요. 자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 디버그 print라는 코드를 사용을 하시면 어디서 컨트롤 G 컨트롤 G가 뭡니까? 직접 실행창이죠. 그쵸? 자, 직접 실행창에서 자, 테스트를 할 수가 있으니까 조금 더 자, 워크시트 안 보셔도 자, 직접 실행창에서 코드를 실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디버그 프린트 해 놓고 무엇을 출력할 거니? 딕셔너리에 들어와 있는 무슨의 값? 바나나에 들어와 있는 값이 무엇인지 알고 싶어. 되셨습니까? 자, 이 상태에서 자, 엔터 땅 하게 되면
자, 이 상태에서 엔터 누르시고요. 실행 한번 해볼게요. 자, 여기다가 자, 중단점 설정을 하시고요. 자, F5로 실행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F5로 실행하게 되면 자, 보이시죠? 어디 바나나에 뭐가 지금 바나나라고 하는 키 값을 가지고 있는 아이템은 뭐다? 222라고 출력되는 거 지금 보이시죠? 그쵸? 자, 이렇게 자, 보이실 겁니다. 자, 이렇게 출력이 됐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다시 직접 실행창을 닫고요. 나는 지금 한 개의 항목만 봤지만 실제 VBA 메모리상에 이 값들이 통째로 들어와 있는 것을 확인을 하고 싶어요. 자, 그럴 때는 어떻게 할 거냐면 자, 갑니다. 딕셔너리에 자, 외우고 계셔야 됩니다. 여기 보시면 자동 구성원 목록에 items라고 하는 메서드 보이시죠? 그쵸? items라고 하는 메서드 자를 또 볼 거고요. 그 다음에 딕셔너리에서 또 어떤 항목을 보셔야 되냐면 keys라고 하는 자, 키 값들을 보여줘. 자, 근데 보여줄 건데 이것은 워크시트에 자, 지금은 뿌릴 수가 없으니까 어디서 볼 거냐면 자, 갑니다. 범위 잡고 오른쪽 자, 조사식 추가 조사식 창에서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조사식 창에다가 집어넣고 아이템스 들어왔죠? 자, 그 다음에 딕셔너리 자, 요것도 블럭 설정을 하시고 드래그 앤 드랍 빠뜨리셔서 자, 메모리상에 VBA 메모리상에 이러한 자, 항목에 어떠한 값들이 들어와 있는지 다시 한번 자, 여기서 노란불 끄시고요. 다시 중단점 설정하시고 프로시저 내부에 커서 갖다 놓고 펑션 키 F5 눌러서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눌러서 확인을 한번 해보면 아이템스라고 하는 항목에 아이템스에 지금 잠깐만요. 요거를 조금 더 넓혀 볼게요. 자, 보이십니까? 아이템스라는 항목에 지금 요 저기 111, 22, 333이 들어와 있고 케이스라는 항목에 자, 사과, 바나나, 딸기가 어떻게 해요? 자, 방들의 인덱스 번호가 붙어서 그쵸? 자, 요런 인덱스 방방마다 인덱스 번호가 붙여져서 그 방에다가 값이 들어온 거 배열하고 비슷한 형태죠. 그쵸? 자, 그래서 딕셔너리가 뭐랑 비슷하다? 배열하고 비슷한 개념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은 요거를 캡처를 한번 뜰게요. 자, 보시면서 작업을 하시는 게 편하실 테니까. 그쵸? 따라서 요거를 살짝 캡처를 좀 넣어 놓을게요. 그래서 자, 일단 여기다가 붙여 넣어 놓겠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자, 눈으로 보시면서 확인하기가 편하실 테니까. 되셨죠? 자,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면 지금은 우리가 메모리상에 아이템스하고 키스라고 하는 영역에 값이 들어와 있는 것을 자, 눈으로는 확인을 했습니다만 어떻게 해요? 우리가 필요한 것은 VBA 메모리상에 값이 들어와 있는 것을 어디다가 워크시트에다가 뿌릴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야지 우리가 2차, 3차 가공을 할 수가 있는 거니까. 자, 그래서 어떻게 할 거니? 자, 좋아. 값을 한번 뿌려 볼게. 이 상태에서 적당히 조금 공간을 띄워 놓겠습니다. 자, 여기다가 값을 뿌려 놓을게. 어디다가 range 어디다가 뿌릴까요? A1 셀에다가 값을 넣겠어. 뭐를 집어 넣을 거니? 자, dictionary items 통째로 넣을 수가 없죠. 그쵸? 자, 여기 보시면 아이템스 0, 1, 2 자, 3개의 방에 들어와 있는 값 중에서 예를 들어서 우리는 첫 번째 방 0에 들어와 있는 값을 range A1 셀에다가 뿌려 보겠어. 자, 일단 여기다 한번 뿌려 볼게요. 자, 일단은 중단점 해제하시고 이 상태에서 F5 눌러 보겠습니다. F5 누르면 A1 셀에 어떻게 해요? 자, 아이템스 0이라는 방에 들어와 있는 111 값이 들어가 있는 거 보이시죠? 그쵸? 그러면 내가 원하는 것은 이 첫 번째 값만 아니라 두 번째, 세 번째 방에 들어와 있는 값들도 전부 다 워크시트에다가 뿌리고 싶어. 자, 그러면 어떻게 하시면 됩니까? 이럴 때 우리는 for next 반복문을 쓰시면 되겠죠. 자, for i는 뭐부터 할까요? 자, 0부터 하시면 되겠죠. 그쵸? 인덱스 번호가 0부터 시작이 되니까 0부터 어디까지? 자, 최대 인덱스 번호가 제일 큰 게 2번까지죠. 자, 그럼 2번까지 해서 넥스트로 자 해주시고요. 자, 가독성 높게 탭키로 들여쓰기 해주시고 자, i라는 변수가 나왔으니까 위쪽에서 선언하셔야 되겠죠. dimension i as long type로 선언을 해주시고
되셨죠? 자, 근데 이렇게 하시면 안 되겠죠. for next 문이 들어왔으니까 돌아가면서 해야 되니까 셀스 i행 1열에다가 근데 i행이라고 하면 현재 i의 처음에 값은 0이 들어오겠죠. 자, 따라서 i 하면 안 되고 i 플러스 1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렇죠? i 플러스 1에다가 돌아가면서 아이템스에 0, 1, 2 자, 방에 들어와 있는 값을 셀에다가 뿌리겠다 하니까 여기다가 0으로 하시면 안 되고 i의 값을 그대로 받으시면 되겠죠. 그렇죠? 자, 그럼 실행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F5로 실행을 하게 되면 자, 보이십니까? 자, A1셀에서부터 A3셀까지 값이 들어가는 거 보이실 겁니다. 자, 우리가 필요한 작업을 끝냈어요.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이야 데이터가 몇 건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데이터가 지금 사과, 딸, 바나나, 딸기 3건밖에 안 되니까 for next 문으로 셀에다가 하나씩 뿌리는데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실무에서는 데이터가 몇백 건, 몇천 건, 몇만 건, 몇십만 건이라고 하면 그 몇십만 건의 셀에다가 데이터를 이런 식으로 하나씩 뿌린다라고 하면 처리 속도가 어마어마하게 떨어질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면 아이템스라고 하는 항목에 또는 키스라고 하는 항목에 들어와 있는 값들을 한 방에다가 워크시트에다가 뿌리고 싶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한 방에다가 우리가 뿌리려고 하면 자, 아까 제가 지워버렸죠. 한 방에다가 뿌리려고 하면 어떻게 해요? 무엇을 활용한다? 배열을 활용을 하시면 되겠죠. 왜? 배열은 뭐가 장점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한 방에 in, 아웃을 하는 큰 장점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따라서 배열을 활용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할 거니? 자, 방을 하나 만들겠습니다. 자, 디멘션 ARR이라고 해서 자, 방이 몇 개가 될 줄 몰라요. 지금 방이 0, 1, 2, 012라고 해서 방이 3개가 필요하지만 실제 데이터는 어떻게 해요? 몇 건이 될지 우리가 그때그때 상황마다 몰라요. 그래서 어떻게 동적 배열로 받으셔야 되겠죠? 자, 동적 배열로 받고 뒤에다가 as 그 다음에 정확한 타입을 long이면 long 그 다음에 텍스트면 string 타입을 선언하면 되는데 자, 어떠한 데이터가 들어올지 모르니까 생략하겠습니다. 생략하면 뭐라고요? as variant 타입으로 선언이 되는 겁니다. 자, ARR이라고 해서 동적 배열은 자, 하나 선언을 해 주시고요. 어디다가 자, 여기다가 집어넣으실 건데 자, 하나씩 집어넣으실 건데 어디다가 자, 여기다가 집어넣어야 되겠죠. 어디 ARR 자, I라는 자, 방에다가 하나씩 집어넣을 겁니다. 이렇게 하면 되는 것 같은데 자, 일단 실행 한번 해보겠습니다. F5를 누르게 되면 에러가 생겨요. 왜 에러가 생기냐면 자, 여기 보시면 동적 배열 사이즈를 정하지 않았어요. 뒤에 저기 괄호가 이제 괄호 안에 원래 숫자가 들어가야 돼요. 자, 사이즈를 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서 에러가 생기는 겁니다. 자, 그래서 자, 동적 배열에서 사이즈를 정하지 않았으면 어떻게 할 거니? 자, 사용하기 직전에 뭐라고요? 리디멘션을 하셔야 되겠죠. 자, 기존의 값을 유지를 하겠다. preserve ARRI 되셨습니다. 자, 이렇게 하시고 집어넣어 보겠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자, 조사식 창에서 확인을 한번 해볼게요. 자, 이것을 드래그 앤 드랍으로 집어넣고 자, 일단 여기서 주석 처리를 한번 하시고요. 자, 실행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F5로 실행을 해서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확인을 해보면 자, ARR 변수에 아까 똑같이 자, 0부터 2까지의 방에다가 값, 아이템의 값 1부터 3까지 들어와 있는 거를 보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 그렇죠? 자, 이렇게 배열에 들어왔어요. 자, 들어왔으면 뭐 하는데 자, 배열에 들어온 값을 어떻게 한 방에 내가 원하는 위치에다가 뿌려야 되겠습니다. 자, 따라서 내가 원하는 위치에다 뿌릴게요. 자, 일단 기존에 있던 데이터 지워버리고요. 자, 내가 원하는 위치에다가 뿌릴게. 내가 원하는 위치가 어딘데? range A1셀에서부터 A3셀까지 여기다가 ARR 변수에 들어온 값을 한 방에 집어넣어. 배열은 한 방에 in, out이 자, 좋다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자, 그러면 자, 실행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F5를 눌렀어요. 자, 눌렀더니 자, 보이십니까? 111, 222, 333이 들어와야 되는데 왜 111밖에 안 들어왔을까요? 그 이유는 잘 보셔요. 자, 여기 보시면 ARR에 자, 여기 보시면 ARR 인덱스 번호가 0, 1, 2 보이시죠? 이게 메모리에서 위치를 잘 머릿속으로 그림을 그리셔야 됩니다. 자, 위치 그림이 어떻게 되냐면
ARR 012라는 소리는 어떻게 해요? 메모리상에서 엑셀의 워크시트로 생각을 하시면 되십니다. 자, 엑셀의 워크시트 상에서 자, 특정한 방 하나에 지금 ARR 0이라는 방에다가 111이 들어와 있죠. 자, 여기 111. 그 다음에 ARR 1이라고 하는 것은 아래쪽이 아니라 옆으로 222. 그 다음에 ARR2라고 하는 것은 2라고 하는 위치는 어디? 오른쪽으로 333 이렇게 들어오는 겁니다. 메모리상에 이런 방향으로 들어와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데이터를 뿌리는 것은 가로 방향이 아니라 어디? 세로 방향으로 지금 데이터를 뿌리고 있죠. 그렇죠? 그러면 이게 얘가 위치가 안 맞으니까 첫 번째 값밖에 못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자 보세요. 그러면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우리가 그거 있죠. 자, 요거 우리 범위 잡고요. 컨트롤 C 해보겠습니다. 컨트롤 C하고 컨트롤 V를 할 때 똑같은 방향이 아니라 다른 방향으로 집어넣으실 때 우리가 뭐가 있냐면 자, 여기 볼게요. 다시 한 번만요. 컨트롤 Z 하고요. 다시요. 자, 요거 컨트롤 C 하고요. 자, 홈에 가셔서 자, 붙여넣기 선택하여 붙여넣기에 보시면 뭐가 있습니까? 여기 행렬 바꿈이라는 게 있어요. 그렇죠? 행렬 바꿈에 체크해 보세요. 그리고 확인 딱 눌러 보세요. 아이고, 제가 이걸 안 집어넣네요. 자, 다시 한번 해볼게요. 자, 컨트롤 C, 그 다음에 빈 셀 하나 찍고 홈, 붙여넣기, 선택하여 붙여넣기, 행렬 바꿈 눌러보세요. 그러면 자, 어떻게 가로 방향이었던 게 세로 방향으로 자, 이렇게 행렬이 바뀌어져서 데이터가 들어오는 거 보여지시죠? 그렇죠? 요렇게 우리가 할 수가 있으면 됩니다. 자, 이것을 어떻게 하냐면 자,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엑셀의 워크시트 함수, 행렬을 바꾸는 엑셀의 워크시트 함수가 있습니다. 무슨 함수가 있냐면 transpose라는 함수가 있습니다. 자, 그 transpose 함수를 자, 배열을 사용하실 때 또 같이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럼 이걸 바꿔 볼게요. 자, 어떻게 하냐면 애플리케이션 외우셔야 됩니다. 워크시트 펑션 다른 영상에서 자, 이 워크시트 함수랑 관련돼서 자, 살펴본 적이 있습니다. 자, 워크시트 펑션 점 하시고 자, 무슨 함수라고요? transpose라는 함수. 자, 지금 자동 구성원 목록에서 뜨는 거 보이시죠? 탭키 누르시고 괄호 열고 자, 행렬을 바꿔 누구의 행렬을 바꿀 건데 ARR 변수에 들어와 있는 행렬을 바꿔서 여기다가 갖다가 집어넣어라는 그런 사인입니다. 되셨죠? 자, 그럼 실행 한번 해볼까요? 자, 요거 지워버리고요. 이것도 지워버리고요. 자, 실행 한번 해보겠습니다. 프로시저 내부에 커서 갖다 놓고요. 자, 펑션 키 F5 누르면 제대로 들어와 있는 거 보여지시죠? 그쵸? 자, 그런데 자, 여기서 여러분께서 주의하셔야 될 거는 애플리케이션 워크시트 펑션 트랜스포즈라고 해갖고 워크시트 함수를 자, VBA 코드창에서 쓰실 때는 원칙은 이건데요. 이렇게 쓰시면 에러를 나중에 에러가 생겼을 때 에러 제어를 할 수가 없다고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워크시트 함수를 쓰실 때는 일단 이렇게 써 넣으시고요. 자, 나중에 자, 이 부분을 자, 중간에 있는 워크시트 펑션은 지워 주셔서 나중에 에러 제어를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게 자, 실무에서 좋은 실무에서 쓰시기 바람직한 스킬 중에 하나입니다. 되셨죠?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하나가 남았습니다. 뭐가 남았냐면 자, 문제가 또 생기는 곳이 있어요. 자, 지금 여기 2 보이세요? for next 문을 돌리는데 0에서부터 2까지 돌린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왜 0에서부터 2까지 돌렸냐면 자, 일단은 배열은 시작 초기 값이 0부터죠. 그렇죠? 끝나는 값은 그 배열에 들어와 있는 자, 최대 인덱스 번호를 우리가 지금 2라고 알고 있기 때문에 for next 문에서 자, 끝나는 수를 종료의 값을 2라고 집어넣었어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만약에 실무에서 자, 이것을 진행을 한다라고 하면 어떻게 돼요? 지금은 데이터가 3건이니까 아, 방이 3개가 만들어지는구나. 그래서 0, 1, 2, 3개구나. 끝나는 값이 2가 되겠구나. 라고 이렇게 자, 하드 코딩을 하실 수가 있겠지만 실무에서는 데이터가 몇 건이 될 줄 모르잖아요. 그렇죠? 그때마다 이걸 여러분들이 손가락으로 계산해서 종료값을 쓸 수는 없습니다. 자, 그래서 어떤 방법이 있냐면 또 어떤 함수를 아셔야 되냐면 배열과 관련된 부분을 핸들링 하실 때 어떤 함수를 아셔야 되냐면 ubound, lbound라는 함수를 아셔야 됩니다. 자, 배열을 사용을 하신다라고 하면 반드시 쓰실 필요가 있는 함수거든요. 자, 그래서 디버그로 가볼게요. debug.print 하시고 arr 변수에 들어와 있는 지금 arr 변수에 들어와 있는 가장 최대 맥스 가장 큰 인덱스 번호의 자, 번호를 알려줘. 그게 ubound라는 함수입니다.
그러면 반대로 자, 요거 복사할게요. 자, 컨트롤 C, 컨트롤 V 하시고 반대로 ARR 변수에 자, 이제 변수에 있는 여러 가지 배열의 인덱스 값 중에서 가장 작은 값을 알려줘가 Lbound라는 함수입니다. 자, 확인 한번 해볼까요? 자, 컨트롤 G 직접 실행창 띄우고요. 기존에 있던 거 지워버리고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F5, F8 누르면 자, Ubound 가장 큰 인덱스 번호가 2라는 거 지금 보여주고 있죠. 그쵸? 자, 그 다음에 가장 작은 값. 자, 가장 작은 값은 뭡니까? 0이라는 거 보여주죠. 그쵸? 여기서 보시면 가장 작은 값, 가장 큰 값. 맞죠? 따라서 요것을 어떻게 활용을 하시냐면 일단 요거 주석 처리를 하고요. 여기다가 활용을 하시면 되죠. 종료값에다가 2를 넣는 게 아니라 자, 누구의 종료값으로 지금 판단을 하셔야 되냐면 자, 딕셔너리 아이템스 자, 배열 안에 들어와 있는 걸로 우리가 확인을 하셔야 되니까 자, 여기다가 어디 ubound로 자, 체크를 해 무엇을 딕셔너리 아이템스에 들어와 있는 배열에 들어와 있는 자, 가장 큰 자, 인덱스 번호로 자, 그까지 자, 종료값을 가지면 되겠죠. 그렇죠? 좋습니다. 자, 그럼 실행 한번 해볼게요. 자, 지우고 다시 한번 F5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원하는 값 출력되는 거 보여지시죠? 자, 좋습니다. 자, 119번 영상. 자, 중복된 데이터를 자, 그룹핑해서 고유 목록으로 뽑아서 내가 원하는 위치에다가 재배치하시려면 자, 119번 영상을 보셔야 되는데 119번 영상 보시기 전에 반드시 기본이 되는 이 내용을 명확하게 완전히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따라서 한 10번 정도 이 코드를 자, 입으로 외우시면서 손가락으로 타이핑 하시면서 완벽하게 이해가 되시면 119번 영상으로 넘어가셔야 되겠습니다. 자, 좋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